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8월 6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크게 움직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오후장에 조금은 회복을 해주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거의 전날과 비슷했고요. 어제와 비교해서 0.1%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흐름은 비슷했고 오늘은 0.6%의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8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AI 정책주, 다양한 업종들의 파란불이 들어왔었고 금융주만 나름대로 또 빨간불이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코스닥은 정말로 개별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처럼 평이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종목들은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면 또 어떤 종목들은 별다른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개별성이나 테마성을 따질 때는 코스닥 업종들이 그런 면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규모는 많지 않았고요. 외국인은 1000억 정도, 그리고 기관은 700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고, 그리고 오늘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일 연속 순매도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고요. 또 어젯밤에 한 차례 이슈가 있었던 네이버, 오늘은 1.5% 가까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1000억 가까운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도 거의 460억 정도,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최근 수급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어제 삼성 SDI 한 차례 급등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2.3%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풍산, 삼성전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카카오, 한국전력, 삼성 SDI, 두산에너빌리티, APR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로 오겠습니다. 전날은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파란불이 들어왔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6%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또 다우지수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마이너스 1.1%로 제법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을 다시 보면 시장이 지금 3일 연속으로 변동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시점에서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시점, 그게 8월 6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내일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이고 그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확인하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상호관세 시행일이 6일부터라면 자동차를 제외한 품목별 관세, 아직 구체적인 발표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CNBC와 인터뷰에서 반도체하고 의약품 관세에는 다음 주쯤에 발표될 가능성을 제기했고, 물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트럼프가 아마도 다음 주쯤에 나올 것이다 라고 발언했던 만큼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미국의 반도체 지수 S&P 500과 나스닥에 비해서 조금 더 낙폭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루어서 볼 때는 다음 주에 발표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품목별 관세, 거기에 대한 시장의 1차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시 가운데서 오전장에는 반도체 관련주가 좋지 못했었죠. 물론 낙폭을 조금은 줄이긴 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일정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마도 이번 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은 0.4%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도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어제와 비슷하네요. 그래서 먼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1.5% 빠지고 있고 또 하이닉스도 2%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하이닉스가 비교적 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봉상의 추세를 보세요. 6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직전의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고점끼리 연결했을 때 하나의 추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의 추세가 돌아서는 시점이 나왔을 때 그때 저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시장을 관망할 것이고요. 제가 항상 추세를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주가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추세가 우상향이라면 그 추세 하나의 저점, 이 저점을 공략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만약에 조금은 추세가 깨졌다 라고 한다면 그 추세를 바꾸는 시점 있죠. 그 시점을 공략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 종목의 흐름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7월 중순에 21선이 깨졌잖아요. 그리고 단 한 차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61선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돌리는 시점이 나왔을 때 그때 진입 관점을 노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물론 며칠 동안에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 여전히 추세가 깨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월 저점이었죠? 이렇게 저점을 연결해보면 하나의 추세가 명확하게 보일 것이고요. 지금도 그 관점에서 이 추세와 맞닿게 된다면 충분히 단기 스윙하기 좋은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3,000원을 넘었을 때 그때도 추격 매수 조심하라는 말씀 드렸었고 이 추세를 강조해드리면서 오히려 이 종목은 조금 더 빠졌을 때 주가가 조금 빠졌지만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면 그 시점을 정말로 공략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7만원이 깨졌다고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 저는 67,000원까지도 만약에 눌림이 들어온다면 거기까지도 눌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추세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다음 주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중요한 일정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정책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다들 뉴스 보셨을 거예요. 한 국회의원이 AI 정책주를 차명 계좌로 보유했었고 그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이 바로 네이버하고 LG CNS였죠. 일단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AI 정책주, 대표적으로 네이버라든지 또 국가대표 AI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5개가 있죠. 그 기업들은 충분히 정책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흐름이에요. 하지만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수급이 꼬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위공직자가 이 종목을 매수했고 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럼 오늘 개장하기 직전에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럼 충분히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정상적이었다면 올라갈 수 있던 그런 자리였지만 다시 한번 빼면서 주가를 흔드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시로 하나오션을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었죠. 그리고 조선업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지만 또 빠르게 한 차례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여기 61선하고 121선 여기는 지지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깨지면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주가는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들을 흔드는 작업들, 그런 캔들들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자, 두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채권 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제동을 걸었었고 그 때문에 시가는 9% 가까이 하락해서 출발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악재 같은 기사가 나왔다면 장 초반에 개인들의 물량을 많이 던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또 기관과 외국인을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국가대표 AI 기업 5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고 또 AI 정책 방향성,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안에서 어떤 흔들리는 파동들이 있죠. 그 파동들은 조금은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기관과 외국인을 흔드는 작업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60일선을 깬다든지 또 120일선을 깨면서 심리적인 저항선도 완전히 깨고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업황과 재료가 살아있다면 시간은 걸릴지라도 분명히 우상향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그거를 조금 전에 조선주와 원전주를 통해서 한번 되새김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수급이 좋지 않았지만 어제 그 재료 때문에 수급이 한 번 더 꼬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우려감을 갖고 있지만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죠. 네이버가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카카오는 내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종목은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 흐름이 좋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정 몇 개 말씀드렸었죠. AI 정책주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고 또 반도체는 다음 주에 품목별 관세 발표가 있습니다. 그 일정들 잘 살펴보시면서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습하고 무더운 날씨였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